기장교육 들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냐고. 난 딱 두 가지를 말해. 하나는 랜딩이고 하나는 매니지먼트인데 그 중에서도 연료 매니지먼트, 연료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자동차, 비행기의 가장 큰 차이점을 찾으면 비행기는 가다가 연료를 많이 썼다고 주유소에 들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그만큼 이 연료 관리는 기장에게 매우 중요해. 그런데 문제는 부기장 때는 생각보다 연료 관리에 관심을 갖지 않는 데 있어. 물론 나도 그랬고 이건 하루아침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잘 듣고 너의 그림을 그리도록 해. 난 지식을 전달하려고 이것을 만드는 게 아니야. 지식은 매뉴얼이나 다른 채널을 보면 얼마든지 규정과 절차가 많이 나와 있어. 난 내가 생각하는 틀을 제공할 뿐이고 이걸 너의 것으로 재해석해서 너의 그림을 그리도록 해. 그 과정을 꼭 거쳐야 해. 알겠지? 에어라인 비행기들에게 아이카오에서는 항공안전을 위해서 야 이것은 꼭 넣고 다닙시다 해서 만든 걸 각 나라가 법에 명시해서 법에 적어놨다 해서 법적 연료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럼 법적 연료를 제외한 연료는 뭐야? 불법 연료야? 아니야. 그냥 법에는 없는데 내가 더 추가해서 가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불러? 추가 연료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추가 연료는 뭐가 있을까? 회사나 조종사가 추가한 거야. 그치? 왜? 출발공항, 도착공항, 항로 세 군데 중에서 날씨가 안 좋아서 연료를 더한 거야. 출발공항에 눈이 많이 와. 그래서 디아이싱 때문에 대기가 야생되거나 아니면 저시정으로 인해서 이륙이 지연될 것 같아. 혹은 도착공항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시정이 안 좋아서 고오란드를 할 것을 예상해서 추가하거나 항로에 태풍이나 적구름이 많아서 돌아가야 하니까 추가 연료가 필요하거나 세 군데 어딘가에 날씨가 안 좋은 경우가 되는 거야. 너네가 이륙 전에 활주로에 들어가기 전에 미니멈 충족해야 할 연료 얼마인데 충족한다 이렇게 항상 확인하잖아. 그럼 이 연료가 언제 충족 안 되게 될까? 언제 이것을 충족 못하게 되냐 이거지. 그 상황을 알면 굳이 매번 중얼중얼 기계적으로 확인했던 이 절차를 여유롭게 너가 바라보고 그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말했지? 미리 계획이 되어야 그것이 너의 여유가 되는 거라고. 그럼 언제 법정 연료를 이륙 전에 침범하게 될 거냐 이거지. 이게 내 질문이야. 간단해. 너는 법정 연료랑 추가 연료를 싣고 다니잖아. 추가 연료를 지상에서 이륙 전에 이미 실은 추가 연료보다 더 쓰게 되면 법정 연료를 이제 쓰게 되겠지? 그런 상황이 언제겠어? 아까 세 가지 중에 출발 공항의 날씨가 안 좋은 경우인 거야. 출발 공항에 눈이 와서 디아이싱을 하느라 너무 많이 딜레이가 된 거야. 혹은 저시정으로 이륙이 너무 지연되니까 너가 추가 연료는 예를 들어서 500km를 했는데 500km를 더 써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뭘 쓰게 돼? 추가 연료를 다 썼으니까 법정 연료를 써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이해가 가지? 그러면 출발공항 날씨가 안 좋은 것을 너가 몰랐을까? 눈이 오는 것을 아마 브리핑실에서도 알았을 거야. 그럼 너가 그것을 예상해서 연료를 더 많이 실었을 거야. 그래서 사실 미리 출발공항 날씨가 안 좋으면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 그럼 언제 일어날까? 그치. 출발공항 날씨가 연료 보급 전이나 브리핑실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게이트에서 나가서 택시 가는데 갑자기 눈이 오거나 시정이 안 좋아지거나 안 좋아진 경우 혹은 너가 출발할 때 출발공항 날씨가 안 좋아서 연료를 좀 추가하긴 했어. 뭐 500km 이렇게 추가했는데 너가 예상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지연이 많이 되는 거야. 그래서 추가 연료를 다 쓰게 되는 경우지. 즉 출발공항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추가 연료가 별로 없거나 아니면 추가는 했지만 조금만 추가해서 다 써버리게 되는 경우라는 거지. 그때가 이륙 전에 법정 연료가 문제가 되는 경우야.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 중얼중얼 외치지 말고 미리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면 너의 추가 연료량이 얼마였는지부터 확인해서 보고 예상하라는 거야. 그게 조종사야. 계획하고 예상해야 컨티뉴가 되는지 아니면 게이트로 빨리 돌아가서 연료를 재보급해야 하는지를 빨리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가 이제 디아싱을 하고 활주로 앞에 딱 갔는데 추가 연료를 다 쓰고 100km를 더 썼어. 그러니까 법정 연료가 100km 밑으로 내려간 거야. 이러면 이륙 못 하겠지. 그럼 어떻게 할까? 디아이싱하고 겨우겨우 1시간 만에 활주로 앞에 딱 왔는데 이제 겨우 이륙이다 했는데 법정 연료 아래로 내려갔잖아. 그럼 어떻게 돼? 게이트로 돌아갈까?
아니면 그냥 뜰까? 게이트로 돌아가면 다시 연료를 보급하고 홀드보이 타임 다시 지나서 다시 디아이싱 패드 가서 디아이싱 하고 다시 이륙 순서 20번째 받아가지고 1시간 기다리고 다시 오면 아마 될 거야. 법대로 그럼 다시 게이트로 돌아갈까? 아니면 뜰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법정 연료를 너가 자세히 봐야 돼. 이게 플랜을 받을 때는 숫자로 딱 나와 있거든? 근데 이 숫자를 너와 운항관리사가 조절할 수가 있어. 법정 연료는 속도처럼 숫자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항목으로 되어 있어. 그것을 낮추면 너가 현재 연료가 법정 연료 이상이 되니까 문제가 없게 되는 거야. 그 법정 연료 각 항목이 낮아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법정 연료는 트림 연료, 회항 연료, 대기 연료 이 세 개를 더한 거야. 뭐 이상사항 연료라고 컨틴전시 퓨얼도 있는데 이건 회사에 따라서 여기에 넣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어. 법정 연료는 맞는데 택시 연료가 법정 연료로 들어가면서 택시 중에서도 이상사항 연료를 사용해도 괜찮다 해서 이륙 전에 확인하는 법정 연료에 컨디션시 퓨얼을 빼서 생각하는 회사도 있어. 그건 여기서 중요한 거 아니니 일단 우리 논의에서 제외할게. 너의 실제 무게가 줄어들면 이 트림 연료가 줄어들 거야. 그래서 플라이 플랜에 운항관리사가 친절하게 거기다 적어놨어. 그리고 운항관리사에게 연락해서 순항고도를 더 옵티멈으로 짜서 보내달라고 하면 줄어들 수도 있겠지. 혹은 CI를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항관리사한테 조절해서 알려달라 하면 트림 연료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단 말이야. 이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면 첫 번째 항목인 트림 연료를 줄일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는 회항 연료를 줄이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회항하는 공항을 목적 공항보다 좀 더 가까운 공항으로 옮겨달라고 하면 그게 좀 줄어들겠지. 혹은 도착 공항이 회항공항 없어도 취항 가능한 날씨 조건인지 알아보고 연료를 계산해서 이 연료 값이 더 줄어들면 그게 너가 이제 추가 연료로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대기 연료는 어차피 이 숫자는 바뀌지 않으니까 낮출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트림 연료랑 회항 연료만 너가 숫자를 낮출 수 있다는 거지. 이 방법을 생각해서 법정 연료 항목을 점검해 본 다음에 조절해 볼 수가 있으면 너가 100km 아까 낮아서 지금 이륙이 불가능했는데 가능하게 바뀔 거야. 그러면 법정 연료를 딱 맞춰서 너가 이제 이륙이 가능해졌어. 그럼 이륙할 거야?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해. 딱 법정 연료가 됐을 때 너는 이륙할 거냐 이거지. 법정 연료로 이륙을 한다 할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너가 트림 연료를 다시 변경한 고도로 아니면 CI도 잘 지켜서 운영해서 아까 숫자를 좀 낮췄는데 트림 연료를 딱 맞춰서 운항을 잘 한 거야. 그러면 운항을 하는 항로에서 너한테 지금 남은 연료가 뭐야? 회항 연료랑 대기 연료지? 회항 연료랑 대기 연료? 너가 만약 목적지로 막 가는데 거기에 만약 내리지 못하고 고올한다고 만약에 회항을 하잖아. 그러면 그때 가면서 회항 연료를 사용하겠지. 그러면 너에게 가면서 남아있는 연료는 뭐만 남겠어? 대기 연료만 남겠지. 남은 연료가 130% 이상의 대기 연료 이하가 되면 미니멈 연료를 선포해야 되는데 너는 회항과 동시에 이 상황이 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남은 연료가 대기 연료 이하가 되면 메이데이 연료를 또 선언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법정 연료를 뜰 때는 어떤 걸 생각해야 돼? 목적지 날씨가 좋을 때 뜨는 거야. 그럼 정리해 볼게. 법정 연료가 문제되는 경우는 추가 연료를 이륙 전에 다 사용한 경우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이유가 출발 공항에서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것이. 그리고 법정 연료 이하로 내려갔다고 다 못 가는 것은 아니다.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니까 너가 그 숫자를 일일이 확인해보고 운항관리사와 통신으로 이야기해서 숫자를 줄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륙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 날씨가 좋을 때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정리해보면 출발지 공항 날씨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나빠졌는데 추가 연료를 다 썼지만 목적지 공항 날씨가 좋을 때 게이트로 들어가 재급유하지 않고 다시 뜰 때의 상황들인 거야. 뭐 추가 연료 중에는 탱커링이라고도 있어. 근데 똑같아. 목적지 연료 보급이 안 돼서 하는 탱커링은 정말 비상상황이 아니면 건들지 않을 연료이니까 아무 연료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목적지의 연료 보급이 돈이 좀 비싸니까 탱커링을 해서 싣고 가는 연료라고 한다면 추가 연료로 사용해서 너가 생각해도 되는 거지.
메일의 연료나 미니멈 연료 같은 경우에 나중에 좀 더 내가 더 자세히 다뤄줄게. 오늘 연료는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안 한 사람 있으면 해주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야. 쉬워야 하고 그러면 재밌어지고 그러면 저절로 기억난다. 오늘은 여기까지.